네, 지금부터 The Schottky Module Expanded for Two-Dimensional Semiconductors Influence of Substrate Dielectric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우선 2차원 반도체와 그 전극 사이의 에너지 레벨 어사인먼트 메커니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는 현재 부족한 상태이지만, 현재 여기 이거에 대한 이해는 컨택 부분에서의 그 전자 특성을 디바이스의 역할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 논문에서도 각도 분해능 직접 광전자 분광법이나 역광전자 분광법을 사용해 2D 반도체인 MOS2의 모노레이어와 컨덕터, 세미컨덕터, 인슐레이터의 레벨 어사이먼트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웍 펑션이 4.5 일렉트로볼트 미만인 기판에서 컨덕션 밴드 아래에 MOS2의 갭 스테이트에서 전자 이동을 포함하는 그 페르미 레벨 피닝이 발생하게 됩니다. 4.5 일렉트로볼트 이상인 경우 백큐um 레벨에서 어사인먼트가 우세하지만 차지 인젝션 배리어가 쇼트키 모듈에서 상대된 대로 이람수의 변화, 웍 펑션의 변화를 엄격하게 따르지 않고, 특히 홀과 일렉트론 배리어의 경향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다이일렉트릭 스크리닝에 의한 밴드갭 리노멀라이제이션이 원인이 되겠으며, 또한 기판의 다이일렉트릭 컨스탄트에 의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관찰을 바탕으로 다이일렉트릭 컨스탄트 의존 스크리닝에 의한 밴드갭 리노멀라이제이션을 설명하는 확장된 쇼트키 모듈을 도입하고 모노레어 MOS2의 차지 인젝션 배리어의 예측이 가능함을 이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2차원 트랜지셔널 메탈 다이칼로게나이즈는 우수한 광전자 특성 때문에 나노전자 응용을 위한 실리콘 세미컨덕터 플랫폼을 넘어서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노레이어 MOS2는 틴필름 트랜지스터나 틴필름 트랜지스터 TFT나 레터럴 헤테로정션 다이오드, 광전지, 광검출기 등에서 사용이 연구되는 중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MOS2 전극 접합 부분에서의 높은 컨택 저항이며, 이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쇼트키 모듈에 따르면 이 컨택 저항은 쇼트키 배리어의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쇼트키 배리어의 높이는 다른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극, 그러니까 도체의 이람수와 컨덕션 밴드 최소치인 전자 친화도, 컨덕션 밴드의 최소치의 전자 친화도죠. 그리고 베일런스 밴드의 이온화 에너지의 에너지 차이도 계산 가능합니다. 따라서 쇼트키 배리어의 높이는 전극의 웍 펑션을 변화시켜 조정해야 하지만, 연구에 의하면은 이 큰 변화 없이 0.2에서 0.5 일렉트로볼트 범위에 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변화가 적은 이유는 갭 스테이트에서 페르미 레벨 피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페르미 레벨 피닝의 정확한 원인과 또 접촉, 컨택의 달성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피닝 팩터 S는 페르미 레벨 피닝의 정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고, 이 값이 0에 가까울수록 페르미 레벨 피닝이 강하게 나타남을 의미하고, 1에 가까울수록 백큐um 레벨 어사인먼트가 발생해 쇼트키 모듈이 성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 모노레이어 MOS2의 경우 S값은 0.02에서 0.3이었고, 이 페르미레의 피닝은 그라운드 스테이트 차지가 갭 스테이트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 연구에서 S가 0.96으로 쇼트키 배리어 높이가 조정 가능함이 나왔고, 이는 TMDC를 사용한 틴 필름 트랜지스터의
쇼트키 모트 한계성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강한 페르미 에너지 피닝의 원인은 모노레이어 MOS2에서 전극을 증착하는 동안 상당한 디펙이 생기는 것이 원인이다 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기 값에 나오는 이제 파이 값, 여기서 나오는 파이 값, 파이 EB의 경우 리처드슨 더슈맨 방정식을 통해 얻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슨 더슈맨 방정식의 경우 백큐을 가정한 것이고, 이는 계면 다이폴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쇼트키 베리어 높이를 잘못 측정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극의 워크 펑션은 전극 제작 시의 조건이라던가 공기에 노출되는 정도, 표면 클리닝의 정도 등의 민감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통상 이제 저희 이론값이라고 부르는 테이블에 나와 있는 그 값을 이용해서 추정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핀과 같은 성능 좋은 대체 전극이 제한되어 왔고, 이는 주변 매질에 의한 다이엘렉트릭 스크리닝이 쇼트키 베리어 높이에도 영향을 미치는 밴드갭, 전자 친화도, 이온 에너지 등을 포함한 모노레이어 TMDC의 일렉트로닉 스트럭처의 리노멀라이제이션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밴드갭 리노멀라이제이션은 앵글 리졸브드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 ARPES와 앵글 리졸브드 인버스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를 사용해서 여기 논문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체로 무시되었던 다이엘렉트릭 환경도 신뢰성 있는 쇼트키 베리어 하이트를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고 고려되려 하지만, 트레디셔널한 방식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쇼트키 베리어 하이트 측정을 위해서 기판의 워크 펑션과 유전율이 기판의 워크 펑션과 유전율을 사용한 수정된 쇼트키 모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ARPES와 ARIPES를 이용해 모노레이어 MOS2의 워크 펑션, 전자 친화도, 이온화 에너지를 다양한 기판에 측정해 기판의 워크 펑션과 유전율이 쇼트키 베리어 하이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논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 쇼트키 베리어 하이트와 기판의 워크 펑션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서 4.2 일렉트로볼트에서 5.05 일렉트로볼트로 MOS2를 기판 위에 두고 측정했습니다. 다시 4.2 일렉트로볼트에서 5.05 일렉트로볼트 범위에서 측정했습니다. ARIPES는 파이 BE와 ARPES 측정에서 파이 BN 그리고 파이 서브, 파이 MOS2 서브의 측정을 위해 사용했고, ARPES는 기판에서 모노레이어의 워크 펑션 측정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모노레이어 MOS2는 전극 증착에서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 희생 기판을 사용해 CVD를 사용해서 증착하였고, 파이 서브는 표면 특성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 여러 기판을 사용했는데 공기 노출 시간과 클리닝 등을 동일한 조건에서 준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우선 쇼트키 모듈이 적용될 경우 전자 친화도와 이온 에너지가 상수일 때 파이 서브는 파이 EB와 파이 EH를 요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 보시는 값이 타당한 결과가 이 논문에서 나온 값이 타당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뒤에 보시면은
셔틀키모트 리미트의 한계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보여 타당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제 E와 F 두 그래프를 보시면 4.5 일렉트로볼트 전후에서 다른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 일렉트로볼트 이상에서는 명확히 파이 서브의 증가에 따라 파이 EB는 감소하고 파이 B는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 보면은 언뜻 셔틀키모트 룰이 유효하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E와 F를 봤을 때 4.5 일렉트로볼트가 넘는 부분에서 S 값은 E에서 0.69 그리고 파이 EB에서 1.1로 나왔고, 여기서 본 것과 같이 홀과 일렉트론에 대한 비특징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판 계면에서 에너지 레벨 얼라인먼트에서 적어도 한 가지 요인이 누락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5 일렉트로볼트 미만에서는 차지 인벡션 배리어가 차지 인벡션 배리어가 일렉트론의 경우 0.4 일렉트로볼트, 홀의 경우 0.18 일렉트로볼트로 나왔고, 이때 S 값은 0에 근사하게 됩니다. 0에 근사한 0.04, 0.01의 값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판에서 모노레어의 MOS2의 전자 이동을 포함하는 페르미 에너지 피닝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펙이 없는 반도체의 경우 이런 일렉트론은 이제 컨덕션 밴드에 받아지게 됩니다. 또한 TMDC의 아토믹 디펙으로 인한 갭 스테이트가 차지 인슐리티 레벨에서 전자균형을 설정하는 데 관여한다고 제안되어 왔습니다. 다양한 금속을 사용한 연구에서 이 값은 4.48 일렉트로볼트의 값이 나왔고, 여기서 발견한 웍펑션과 굉장히 비슷한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MOS2의 갭 내에 디펙 레벨로 전하를 전달할 가능성 또한 있고, 이는 컨덕션 밴드 아래에 넓은 에너지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다른 연구에서 제안되어 왔습니다.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전자 전송은 전달되는 차지의 양에 비례하는 웍펑션 변화가 있어야 되지만, 페르미 레벨 피닝 영역에서 파이 서브와 같이 파이 MOS 서브 사이에 관찰된 차이는 0.2 일렉트로볼트 이하로 전체 기판에서 모노레어 MOS2의 일정한 전자 친화도와 이온 에너지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전 연구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파이 서버의 함수로 측정된 이온화 에너지의 전자 친화도가 이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4.5 일렉트로볼트보다 큰 부분에서 IE와 EA 값은 비교적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기판의 이제 페르미 에너지는 모노레어 MOS2의 밴드갭 내에 있기 때문에 그림 B와 같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브 스트레이트에서의 모노레어 MOS2로의 전달은 불가능합니다. 4.5 일렉트로볼트보다 낮은 영역의 경우 이와 대조적으로 파이 서브의 감소에 따라서 기판의 전자 친화도와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접촉 전 페르미 에너지의 위치는 전화 중성 모노레어 MOS2의 이온화 에너지 즉 EA에 해당되는 컨덕션 밴드 최소값보다 0.4 일렉볼트볼트라고 알려진 모노레어 MOS2의 서퍼 베이컨시 인듀스드 갭 스테이트보다 낮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갭 스테이트의 에너지는 이제 여기 A에 보시면은
여기에 베큐um 레벨보다 4.5 일렉트로볼트 낮고 이는 두 영역 사이의 교차 워크 펑션 값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4.5 일렉트로볼트보다 더 높은 구간에서, 즉 여기 노 차지 트랜스퍼 구간에서 여기 그 페리미 레벨 오브 더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나와 있는 이 흰색 구간을 보게 되면은 전자이동이 일에 예상되지 않아서 여기서 측정된 IE와 IE, 그러니까 이제 전자 친화도와 EA, 이온화 에너지는 모노레이어 MOS2의 고유값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는 캐리어 스크리닝의 증가로 인한 전자 친화도의 감소와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핑에 의한 밴드의 리노멀라이제이션으로 인해 이제 이온화 에너지의 증가 또한 예상되고 있지만 여기선 관찰되지 않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실험에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이 논문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이제 다른 3D 물질과는 달리 기판을 이용한 그라운드 스테이트 차지 트랜스퍼가 이제 일렉트로닉 스트럭처를 리노멀라이제이션하고 2D 물질의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는 기판에 의한 기판에 대한 다이엘렉트릭 스크리닝의 영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노레이어 MOS2의 에너지 갭과 이온화 에너지와 또 전자 친화도는 기판의 유전 상수에 대한 함수로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페르미 에너지 피닝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파이 서브가 4.5 일렉트로볼트 이상 기판을 사용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기판의 유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모노레이어 MOS2의 IE와 EA가 증가하고 밴드 갭이 현저하게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연구에서 나왔던 이론적인 예측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이어 MOS2 밴드 갭은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EG 입실론 R은 EG 무한 플러스 알파분의 엡실론 R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EG 무한은 유전율이 무한인 기판 위에 이제 모노레이어 MOS2의 단일 입자 밴드 갭이고, 알파는 시스템의 붕괴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험적인 상수입니다. 모노레이어 MOS2의 경우 알파가 0.9 일렉트로볼트, 밴드 갭은 여기 나와 있는 실험에 따라서 EG 무한은 2.0 일렉트로볼트로 두었습니다. 이 시계에 주어진 밴드갭의 변화에 따라서 일렉트론과 홀에 대한 알파의 차이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유전율의 변화에 따른 IE와 EA의 유준성에 대한 식은 이제 두 번째에 보이는 식과 같습니다. IE 무한과 EA 무한은 유전율이 무한인 기판에서 모노레이어 MOS2에 대한 값이고, 이 값을 실험값에 넣게 된다면은 이제 실험값을 이용한다면 슈투키 베리어 하이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 EB와 파이 BH 그리고 파이 BH는 아래 나와 있는 두 개의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1은
이 식을 사용한 이제 이 식에 사용한 계산 결과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만 이제 여기 나온 결과가 이제 그 측정값과 이제 예측값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런 결과가 다른 이런 결과가 다른 2D 반도체의 쇼트키 베리어 화이트에도 유효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일렉트론과 홀에 대한 S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쇼트키 모듈에서는 동일할 것이라고 예상 가능합니다. 여기 보이는 그래프와 같이 S는 파이 서브가 이제 파이 BH에 대한 파이 B의 변화를 나타내며 이온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험에서 파이 서브의 증가는 이제 기판에 대한 유전율의 증가와 함께 나타냈고 따라서 이제 EA와 IE가 유전율의 상수로 바뀌게 된다면은 이제 S가 1이 아니고 캐리어 타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일렉트론과 홀의 슬로프의 경우 이제 아래에 다음과 나타나는 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논문에서 다양한 기판에서의 모노레이어 MOS2를 사용한 연구는 캐리어 인젝션 베리어가 이제 파이 서브의 유전율에 어떻게 영향받았는지 알아보는데 이는 4.1리터 전후로 그 경향성이 다릅니다. 4.1리터보다 낮은 경우 S는 0에 근사하여 강력한 페르미 레벨 피닝이 발생합니다. 모노레이어 MOS2의 전자 친화도와 이온 에너지가 큰 감소가 관찰되고 있고 이는 그 모노레이어 MOS2의 갭 스테이트로 전자가 전달되어 밴드갭 리노멀라이제이션이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4.1리트로볼트보다 높은 경우 백큐움 레벨 정렬이 발생하지만 홀과 일렉트론의 S값이 다릅니다. 이 실험에서는 1 이상이 나온 값과 0.69로 결이 나왔고 또한 쇼트키 베리어 높이는 이제 파이 서브와 기판에 대한 다이엘렉트릭 스크리닝의 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이엘렉트릭 스크리닝은 이제 밴드갭 리노멀라이제이션을 유도하고 있고 따라서 백큐럼 레벨 정렬이 아무리 유사하더라도 S는 1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노레이어 MOS의 경우 이 효과가 홀과 일렉트론에 의해서 비대칭적인 S값을 가지게 되고 홀은 1을 초과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쇼트키 모듈을 경험적으로 확장시켜 모든 기판에서의 쇼트키 베리어 하이트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2D 반도체에 적응 가능하고 따라서 응용 분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